네, 우리 여대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녕하질 못하네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각오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조여오는 이 특검의 칼끝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상당히 이 시기라든가 이 상황을 보면은 매우 미묘한,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짜니까요. 본인이 가짜니까 진짜가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따가운 시선을 이재명도 느낄 겁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은 지금 일단 김민석이를 자신의 많은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운 그 김민석 형제에 대한 보훈을 자리로 해주고 나서 아마도 독재, 전제, 공포정치로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다 재판정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점점 재판정에서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윤 대통령을 뜨겁게 외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가시방석에 앉은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핵시설에서 이스라엘이 핵물질을 미리 빼내갖고 다른 데다 빼돌렸다, 그게 아닌 거죠. 완전히 싸그리 없앴습니다. 그야말로 핵심부를 타격을 해가지고 드러낸 겁니다. 싹 그 부분만요. 이거는 이재명이나 문재인한테는 엄청난 쇼크일 겁니다. 물론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공황장애 직전으로 간 거는 김정일일 거고요. 김정은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이들에게 미국의 트럼프의 저런 결단은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특검이 부랴부랴, 그것도 5시 50분에 발표를 했을까? 사실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나고 또 뭐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이러려면은 보통 특검이나 이런 데서 프레스 릴리즈를 할 때는 9시, 10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 5시 50분이냐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는 우리가 워낙 준비를 많이 해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대이란 요격과 저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6일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국의 개입과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굉장히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제선거감시단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이 필름도 미국에서 이제 상영되고요. 저는 이것과 매우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내일 자정
보니까 이 밤 12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납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고 하느냐. 이제 진격의 변호사 팀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만 기각시켜 버렸기 때문에 또 뭐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용현 국방장관도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하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쳤죠. 우리 주저앉고 싶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여전히 불씨가 지펴져 있음을. 그리고 정말 더 강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악에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악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목숨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도 뭐 조여오는 것이 있고 또 오늘도 수서경찰서에서 또 제가 고발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한테.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갖고 제가 이걸 자세히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매일매일 뭐 어디서 고발했다. 누가 고소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일상입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허구한 날 저 민주당에서 저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부지법에 허구한 날 재판받으러 다녔어요. 또 검찰의 조사도 받으러 다니고요. 그때하고 지금 참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정말 저야 얼마나 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최대한 버틸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토요일에도 느낀 건데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산다는 거는 저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걸 바쳐서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아무리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윤석열 대통령만큼 힘들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참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울 각오. 아마도 이재명은 겁을 주는 거겠죠. 우리들에게. 내가 윤석열이도 잡아넣었어. 잡아넣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꼼짝 마. 거의 뭐 오징어 게임 하는 듯이 이재명의 이 독재를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민심을 이재명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민심에 자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지지율이 뭐 53% 나오고 그런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53%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좌파에 뻘겋게 물든 언론, 그 다음에 기가 살아서 날뛰는 민노총 192석을 잠식하고 있는 민주당과 저 조국신당, 개혁신당 떨거지들. 이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틴 겁니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재명이가 함부로 못할 겁니다. 선거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이럴 때 기를 쓰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투쟁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 바선님 그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최현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 최현득님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아, 대구에서 열렸으면 최현득님이 개근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연희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민석의 이슈가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 뭐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가 부채도 절반 뚝 이렇게 잘라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IMF 위기라는 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김민석이의 오염된 정말 이 오물덩어리 이 청문회 이거를 물타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연희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반드시 형수님 윤어게인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수단의 이 출석에 이거는 공수처가 말하자면은 체포한 것도 불법이라고 이미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풀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재명의 개가 되기로 한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경찰 특수단의 출석을 3번이나 거부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또 뭐 비아폰을 없애라고 이 경호처에 지시를 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왜? 경찰 특수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수처에 속해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어떤 이 구속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권한도 없는 것들이 오라가라 하는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로 걸었습니다.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고 참 기가 막혔죠. 자, 지금 이제 조한나님께서 우리는 윤 대통령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재명을 만든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모든 걸 만든 건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을 192석을 플러스 한동훈 떨거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을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콩영승님, 영숙콩님 말씀대로 트럼프 대한민국 부정선거 좀 밝혀주면 좋겠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또 부정선거 할 거 아닌가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엄청난 유혹, 이거를 떨칠 수가 없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가 이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내란 특검이란 말도 사용하기가 싫습니다. 우리 사용하지 말자고요.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영 특검보라는 아줌마가 법불아귀 이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출석해갖고 조사받았다. 이러면서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게 한 비자가 한 말입니다. 너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이 특검이 이재명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이한테 아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불 악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계리 변호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단을 대표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거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법률 대리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이렇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오할 건 각오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싸울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일단 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내가 얼마든지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으로서도 아니,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체포를 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형사 재판에 안 나온 적 있었어? 꼬박꼬박 나왔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꼬박꼬박 모습을 드러내는 윤석열 대통령. 네, 우리 이 MJ 엘린 말씀, 모든 원흉은 한동훈입니다. 한 대신 한 유다죠. 뭐 송미령이까지 참 별것들이 다 아주 사람 심기를 거슬리게 하네요. 제가 어제 쇼츠도 찍었습니다만 운명은 담대한 자를 좋아한다. 저는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